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들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자아 정체성이고요. 자아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 건지 조금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자아 정체성은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아 정체성이 있다 없다. 뭐 예를 들면은 나를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 것인가. 대표적인 이제 직업 정체성이 자아 정체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직업이 나타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자아 정체하면 뭐 직업 정체감도 있지만 뭐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부모 정체감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나는 뭐 해야 되는지. 그 앞에다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자식으로서의 정체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그렇죠. 교사로서의 정체감. 교사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자아 정체감을 실현해 가는 거를 우리 이제 조금 더 뭐라고 그런다? 자아 실현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자아 정체. 근데 이 자아 정체감은 그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 자아 개념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 의하면 나는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회성이 높은 거를 실현해야 되겠다. 교사하면 된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든의 다중지능이면 나는 자연지능이 높은 사람 같아. 자아개념. 그래서 나는 그런 자연 탐구 지능이 강하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열심히 한비자 선생님처럼 세계 유람을 다니고 오지를 다니고.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자아 정체감이죠. 근데 자아 개념이 A인데 이 A를 실현하면은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자아 개념이 A인데 A로 안 가고 B로 가면 뭐라고 그런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고 자아 정체감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아 개념이 필요한데, 이 자아 개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자아 존중감 대 자아 효능감으로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 자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인데 주관적인 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왜? 있어요.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아니야, 너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요 죽어 마땅해요. 옆에서 아니야, 왜 죽어 마땅해?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러면은 주관적인 나를 A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B라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너가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요 A와 B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죠? 뭐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렇죠. 이거 객관적인 나가 더 크게 작용해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어디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기발에서. 동기발 그럼 항상 뭐라고 그래요? 잘하고 있어. 얘기해줘라. 칭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귀인 이론까지 가면 노력에 귀인시키고 칭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 귀중한 존재예요. 이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리 일란성상세하라도. 그렇죠?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자아 개념을 만들어낼 때는 뭐가 만들어 갖고 있다? 존중감과 효능감. 그래서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두 개가 상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다. 그러나 여기 화살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 그래서 일종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잖아요. 블라우앤 덩큰의 지위 획득 모형. 좌에서 우로. 원인, 결과, 그런 걸 경로 분석, 회로 분석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 자아 정체감을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고?
자아 개념을 알아야 되고, 자아 개념을 알으려면 또 뭐가 필요하고,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자아 정체감은 뭐에 의해서? 자아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아 개념은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가 있는데 객관적인 나가 더 크게 작용한다. 아무튼 그럼 이 자아 개념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 자아 존중감과 효능감에서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럼 그 밑에 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아 존중감이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가치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 부정적인 차원을 다 가져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긍정, 부정의 개념. 그래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정서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놈이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괜찮은 놈이야. 알겠죠?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괜찮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아 존중감.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쓰담쓰담 한번 해봅시다. 쓰담쓰담 괜찮아. 자, 아무튼 정서적 차원에 존중감. 그런데 효능감은 뭐냐? 효능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에 대한 믿음이다.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지적 차원을 여기보세요. 특별한 상황이나 과제를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다. 이 앞에 있는 말들은 뭐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 교육적 맥락에서 자아 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잘 적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 근데 여기 믿음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믿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뭐에 초점을 둬야 한다? 예,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자아 효능감은 무엇이다? 오케이, 능력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자아 존중감은 뭐에 관한 것?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정서적 차원이라면 자아 효능감은 뭐에 관한 거?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관계가 있을까? 있지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상관이 있다.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들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뗄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아 개념은 정서적으로는 존중감, 인지적으로는 효능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냥 자아 개념 이러고 말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자아 개념 이렇게 둘로 분리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논문을 썼던 것도 이런 게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나는 수학을 잘해. 효능감.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럼 거꾸로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효능감과 존중감. 다시 말하면 자아 존중감 어느 관점? 정서적 관점, 자아 효능감, 인지적 관점. 자, 그럼 이제 자아 개념은 뭐냐면 여기는 자신의 신체나 능력, 행동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되겠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존중감.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요번에 무조건 붙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총체적으로 그래, 김희식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한번 좋아. 여러분들은 이게 자아 개념이에요. 그럼 자아 정체가 뭐냐? 내적 동일성과 인월성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지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것이 여기 나왔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을 거쳐서 자아 개념이죠. 탐색을 거쳐서 자아 발달이 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직업 정체감이고 자아 발달의 최종적 단계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었느냐 형성되지 않았느냐를 얘기할 때는 그 전에 자아 개념 자체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것 전에 자아 존중감과 효능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릭슨에 의하면 자아 정체감 언제 만들어져요? 중등에 만들어지죠? 그럼 자아 정체감의 기본은 뭐라고요? 자아 개념. 그럼 자아 개념 언제 만들어져? 초등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언제서부터? 유아기, 신뢰감 대 불신감부터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처음 초기 경험부터 발달 심리학 하는 사람 초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메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 개념도 긍정적이고 자아 정체감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대로 된 자아 정체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돼? 예, 존중감부터 시작해야 돼. 자아 개념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자아 개념 만들 때 I와 미 중에 뭐가 더 크게 작용한다? 오케이, 미. 이해되셨죠? 그 미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미안합니다 해야 돼. 미안합니다. 미 없는 거 미안. 아무튼 미를 강조해야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기출탐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 여기 나와있죠. 에릭슨의 인성발달 이론에 근거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이 짝지은 것은 근면성 대 열등감. 이건 어느 단계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근면성 대 열등감 어느 단계예요? 초등 단계예요. 초등 단계.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 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서 초등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자아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초등에서 자아 개념 다음에 이제 중등에 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자아 정체성. 이제 한번 좀 볼게요. 근면성 대 열감 단계 아동은 지금까지 가정이나 유치원 이외의 더 큰 세계로 나아가면서 인지적, 사회적 뭐라고 대놨어요? 능력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업뿐만이 아니라 또래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근면성을 발휘하게 되면 이게 여기 자신감이고요. 요 나는 유능감이에요. 여기 답은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걸 찾는 거였었는데 지금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반면 이들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면 열등감을 갖게 될 수 있다. 2단계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있네. 긍정적 자아 개념을 획득하고 유능감을 갖게 돼 능동적이 된다. 그런데 이건 보세요. 자신감하고 유능감은 같은 말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신감은 자아 효능감하고 같은 말이고 자아 효능감은 뭐라고요? 능력에 관한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되시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릭슨의 관점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네요. 자아 존중감. 다시 한번.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자아 효능감 다른 말로 뭐 자신감. 이 두 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 자아 개념. 그럼 아까 맨 마지막에 에릭슨의 문제에서도 자아 개념을 얘기하면서 뭐가 지금 답이었어요? 자아 존중감하고 효능감을 얘기하려는 그런 것들이 가로 이렇게 답이었죠. 결국은 자아 개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든다? 자아 정체감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성의 구분 이해되세요? 위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관점에서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